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86%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24%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1조 6천억 순매수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마이 팔아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했습니다. 시장이 어제 되살아나나 싶더니 오늘 또 이렇게 된 것은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해가지고 나스닥이 급락을 했답니다. 국채금리가 또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것처럼 과연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이 있나 이 말이야. 2023년에 그 금리 인상을 한다 했는데 이래 가면은 그 전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우려가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그리고 내년에 우리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연준에서도 미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작년에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어떠니 뭐 어떠니 이야기를 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좋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량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겠죠. 또 그리고 돈 관련해서 오늘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좀 더 살펴보면은 한국은행에서 돈 관련 1월달까지 우리나라 돈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는 또 그리고 오늘도 여기 기획재정부에서 재료가 좀 나왔는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 요즘 이 기획재정부 자료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아들이 사람을 갖다가 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좀 읽어볼 수 있게 자료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새끼들이 좀 옷에 좀 그렇습니다. 걔들. 근데 한국은행에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요 광의통화입니다. 지금 1월 달까지 집계한 게 3,224조 있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이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 돈이 M2가 2,000조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4월 무렵에 3,000조 정도 됐어요. 무려 돈이 이렇게 50% 증가했죠. 이 말은 이때 10,000원이 이때 5,000원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돈 가치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돈은 그대로 늘었기 때문에 이때 1억 하던 게 지금은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이 뭐 이때 1억을 냈다면 10년 만에 2억이 되어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2억 이상 되어야 더 번 거고,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됐다 볼 수 있죠. 2014년에도 뭐 2,000포인트, 그리고 2020년 요점에도 뭐 더 안 좋았죠. 2,000포인트도 안 됐죠. 거의 주식시장은 돈 가치만큼 하락했는데, 이때 2,000포인트였다면 뭐 이때는 4,000포인트 됐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보다 돈 가치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 규모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은 거의 4,000에서 5,000포인트 정도 가야 본전 수준인데 아직 3,000포인트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돈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여튼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다는, 거기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뭐 단기적으로 뭐 오늘 정리해가지고 다음 달에 과자 사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좀 멀리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뭐 시장의 물량을 갖다가 좀 더 매집하는 쪽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세력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장 1회 가다가 지금 3,000에서 3,200포인트의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기 조금 1월 달부터 해서 지금 3월 중순이기 때문에 한 2달 반 정도 흘렀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다 보면은 요 내에서도 돈의 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단기 고점인 종목들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또 그리고 이 박스권 내에서 돈이 돌고 돌기 때문에 그동안 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쯤이면 여기 굉장히 싼 종목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물론 또 저때
경기 민감주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 민감주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 종목들은 지금 우리 변곡점 지표에서 단기 고점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단기 고점은 아니에요. 자, 일단 좀 더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은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단기 고점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BH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예상하는 그런 지표들도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를 보면 슈퍼리마도 그렇죠. 요거는 지금 한 세 종목 정도는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요 종목들은 단기 고점이니까 좀 조심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을 갖다가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단기 고점 종목들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확보를 많이 했고 또 경기 민감주도 이 과정에 많이 매수했죠. 했는데 이 기간이 이제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더 길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으니 좀 우리도 이런 거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상승 반전 이런 신호들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조 지표를 볼 수 있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상승 반전을 이야기하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몇 종목 있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놓으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차트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화일약품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이 플래너이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차트가 저와 모양이 다르다면 전체 기간 동기화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기간 동기화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시면은 이 종목에 갖다 놓고 여기 보면 동기화 버튼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여기를 전체 기간을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전체 기간 동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제하고 차트가 똑같아질 겁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차트 모양이 자꾸 변하는 것은 주식 수를 많이 늘려서 그래요. 제가 관련 기사 좀 찾아보니까 지금 요 종목들 있죠. 제약 바이오 업체들 무상 정자를 한다 그럽니다. 주식 한 주당 신주 배정을 1개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이 이렇게 한 주당 1개 주니까 2배로 넣는 겁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화일약품은 주식 한 종목에 하나에 주식을 2개 준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만큼 있다면 이만큼 늘어서 전체 총량으로 보면 3배죠. 3배. 2배가 더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주식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기간 동기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동기화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니까 이렇게 10종목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정리를 좀 해보니까 지금 요 위에 종목들 있죠. 요 위에 종목들, 이거 플래닛 참모들이 관심이 없거나 현재 매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들은 그냥 제끼는 걸로 하고, 그 나머지 종목들 있죠. 뭐 대동공업, 제주항공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DGB 금융 지주하고 몇 개 있는데 요거는 제가 주말에 좀 살펴보고서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최근 세력들이 매수한다고 마감 시장에 자주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마감 시장 잘 보시면 이 제주항공 이야기한 지가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괜찮습니다. 항공주들은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와서 좀 그렇지만은 일찍부터 마감 시황을 계속 보고 또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제주항공 이야기는 뭐 자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권에 접어들지 않았겠나 싶어요. 여튼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도 봄이고 또 우리 주식 시장으로 봐서도 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에서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풀고 싶어서 푸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풀렸죠. 그래서 이 돈이 앞으로 이제 돈 푸는 것이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는 그런 요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민간이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푸는 돈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정부에서 만드는 돈은 채권 발행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면 세금 걷어서 하거나 뭐 그런 거죠.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금리를 조절해서 발행 통화를 많이 찍어가지고 뭐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여러 가지 채권 매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얘들보다는 이 민간이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동안 이 민간에서 돈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또 세계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 민간에서 돈을 만드는 것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늘 말씀드렸지만은 4차 산업혁명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산업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산업혁명이 어제까지는 아니었다가 자 오늘 손 딱 꺾고 이제부터 산업혁명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간에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듣기로 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10년도 훨씬 더 됐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기술 발전이 점점 이루어지면서 점점 하나하나 대체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반자율주행이라 해가지고 그 기술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적용이 되게 되면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이 말이죠. 게다가 돈도 많이 풀려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민간에서 엄청난 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기술 발전하고 접목이 돼 가지고 시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가 굉장히 걱정스럽죠. 이런 것처럼 이번에 엄청난 거품이 4차 산업혁명하고 겹치면 이렇게 생길 것 같은데 굉장히 돈이 많이 만들어진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게 언젠가는 끝을 낼 거니까 그 이유가 예전에 일본 사례처럼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 기회조차도 이용을 갖다가 하지 못한 채 이런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게 더 비참한 겁니다. 이런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있고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가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한 40대, 50대 이런 분들께서는 요 기회 맞이하면 거의 은퇴, 한 60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기간 지나고 나면은 뭐 사실 뭐 게임 그때도 돈 벌어야 되겠어요. 그때는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40, 50대 아니면 30대도 이러긴 한데 또 어찌 보면 또 운이 좋죠. 투자할 돈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좀 괜찮을 거고 60대 분들은 벌어도 쓸 시간이 별로 없지 않을까 좀 안타깝죠 싶고 20대는 진짜 불쌍하다. 세대별로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래 있으면 그 나머지 세대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3, 4, 50대는 이 거품을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 10몇 년, 10년 이상 이 돈이 많이 불어나고 거품이 커진다 하면은 그 기회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고 또 이걸 잘 이용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면은 이 호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품이 장기간 이렇게 일어난다, 꺼진다 하더라도 그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까먹으면서 쓸만한 충분한 시간도 있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30대. 뭐 30대 중에서도 돈 있는 30대. 뭐 40대는 그거보다 조금 낫겠죠. 50대도 그거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요 분들은 그나마 복이 있고 60대 분들께서는 중간에 좀 써가면서 해야 될 겁니다. 다 벌어놓고 하기에는 늦었어요. 60대인데 돈 다 벌어놓고 거품 끝나고 70대 후반 내지 80대 돼붙다. 문제 쓰겠어요. 그냥 적당하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뭐 써가면서 버는 것 좀 써가면서 투자한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20대는 진짜 불쌍하다. 진짜 불쌍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돈 있어야 이용하죠. 해봤자 뭐 푼돈밖에 안 될 거고 그런데 이
이게 끝날 무렵에 한 30대나 40대 정도 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취업은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한 40대나 뭐 이래 돼서 이제 거품이 꺼지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 거품 꺼져가지고 야 피곤한 시기 보낼 수가 있는데 참 20대는 진짜 불쌍합니다. 10대는 더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 3, 4, 50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투자를 하면서 좀 일어나야 될 거고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정려를 통해서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돈을 좀 줘놔야 됩니다. 용돈 모으는 거 스스로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없겠지만 저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큰 돈이 아니지만 걔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정리를 좀 해서 이 10대고 이하 애들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하여튼 뭐 이런 기회를 잘 이용을 해야 될 거예요. 참 20대가 참 우자노 좀 불쌍하다. 뭐, 앞으로 세금도 많이 내고 할 건데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아무 20대 자녀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래도 20대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투자의 기회를 좀 주고 또 이런 걸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마 얘들은 진짜 아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불쌍합니다. 이 거품도 이용도 못 하는데 부모가 신경 안 써주면 투자도 안 될 거고 또 한 40대 돼서 그때 거품 꺼지면 이건 뭐 돈 벌 기회도 별로 없을 거고 근데 인구 구조상 세금도 많이 내야 될 거고 진짜 참 20대 참 불쌍합니다. 어째야 되노. 자 일단은 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